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당선돼서 시민과 더불어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한 지 꼭 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보람있게 생각하는 데 많아요. 그 가운데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우리 경주에 유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유치에 실패를 했다면 오늘 기자회견을 어떻게 했어야 될지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분위기 보시면 알겠지만 경주 유치 희망합니다라고 플래카드를 쓰는데 저 뒤에 이제 경주 개최 확정, 시민과 함께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희망에 찬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 기획실에서 자료를 두껍게 많이 만들었습니다만은 이것과 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소회, 뒷얘기,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기자님께서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와 우리 실부장들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예. 3년 전에 경상북도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취하겠다고 도전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경주가 과연 되겠나 좀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하지만 다른 광역도시, 그 당시에는 이제 부산, 인천, 제주 이렇게 우리 사파전으로 우리 경주는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이제 좀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도시니까 기왕 이런 큰 국제 행사를 한다면 그런 대도시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역사적 뿌리, 문화적 정체성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경주에 하는 것도 명분이 있겠다 이런 자신감으로 이제 도전에 나섰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이제 원래 이게 에이펙 사무국에 3월 20일까지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총선으로 인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작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주가 좀 불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여론을 통해서 총선 이후로 결정을 미뤄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강하게 했죠. 그게 이제 받아들여서 총선 이후에 이제 결정하게 됐는데 이게 거꾸로 다른 경쟁 도시에서 이 혹시 경주에 불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불공정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경고 메시지도 보내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좀 여러 관계 여론을 통해서 설득 홍보 활동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분위기가 싹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부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굉장히 몸을 사리면서 아주 객관적 중립성을 이렇게 지키고 가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이제 생각에는 여기 역시 이게 정치적으로 결정은 아니냐, 대통령께서 결심하시면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좀 그게 주력을 했죠. 용산을 설득하는데 주력을 했죠. 그런데 용산에 보니까 수석들이 여러 분 계시네요. 수석들이 반반 정도, 반은 인천을 지지하는 것 같고 반은 우리 경주에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요컨대 대통령께 계속 보고가 들어가기를 경주는 다 좋은데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또 회의시설이 부족하다, 접근성이 부족하다 이런 경주의 불리한 점을 자꾸 입력을 시켜서
대통령님도 한 번씩 그렇게 건의를 받으면은, 경주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그런 문제를 잘 보완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무슨, 요즘 세상에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개최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잘 납득을 시켜서,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최선정위원회가 이제 윤진식 무예회장을 비롯해서 17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제 이분 한 분 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한 분 한 분 이제 설득을 해 나가는데, 뭐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그래서 말로는 다들 경주하면 좋죠 하는데 확신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결국 투표로 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사님 또 국회의원 할 필요 없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진념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설득해 나가는데, 아마 한 위원님당 서너 번씩은 중복적으로 다 만나서 공부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뭐 사는 세상이 그렇지만 다 겉으로는 뭐 좋죠 그러는데, 또 뒤에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가 최종 결정된 게 6월 20일 날 투표로 결정됐잖아요. 그 전까지, 그날 아침까지도 저희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6월 20일 아침인데요. 지사님께서 저한테 급히 전화가 와서, 내 다른 사람 다 접촉이 됐는데, 회장님하고는 도대체 컨택트가 안 된다. 이런 할 방법 뭐 없나? 그래서 저도 좀 황당하게, 물론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알만한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간접적으로 만나고 했는데, 이분 충청도 양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까칠해요. 아마 우리 국회의원께서 아프리카 정상회의 할 때 그 자리에서 만났는 모양인데, 만나서 부탁을 했는데, 평소 같으면 대체로 한번 같이 노래해보세요 웃으면서 할 텐데 아주 면박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국회의원도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삼성 국회의원한테 이럴 수가 있냐. 저한테 걱정하는 전화도 오고 어떻게 접촉이 안 되느냐. 그런데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후배 가운데 요새 모 부처에 차관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이 친구 하는 얘기 내가 들은 기억이 나요. 몇 년 전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야, 뭐 친한 건 아니고 알죠? 야, 이거 오늘 오후 2시에 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든 된다. 방법이 없겠나? 저는 그런 힘이 없고요. 꼼짝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나한테 주더라고요. 알려줘. 그런데 그 사람은 1년씩도 없어. 그죠? 그럼 전화해가지고, 얘 말씀 이래 들었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 사람도 황당할 거예요. 그러면 지사님한테 전화번호를 다시 줬어요. 근데 우리 지사님께서 또 그분한테 전화해서, 그 지사님하고 1년씩도 없어. 없는데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시장 전화 오지, 국회의원 전화 오지, 그러니까 그 사람 좀 황당했던 거 아니야. 그래, 그 할머니 오전에 참말로 그걸 만나서, 야, 경상북도의 의지와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 좀 도와줘라. 뭐, 그러고, 알았어. 그런데, 어쨌든, 그날 회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 신문 간식 있잖아요. 위원들 가운데. 회의 다 끝나기 전에 중간에 나한테 문자가 탁 왔더라고요. 이겼다. 감동적인 순간이죠. 그래서, 야, 몇 투표했나, 몇 댐미치가 되냐, 13대 12대, 13대 2대 1로 이겼다는 거야. 우리 깜짝 놀랐죠. 16명 위원장을 투표 안 하고 16명 가고 13명의 경제를 지지해줬으니까 얼마나 놀라운데요. 회의 딱 끝나고 나니까
예, 우리 지사님한테 전화하고, 또 김관영 지사님 통해가지고 또 접촉도 하고, 그것도 전화하고, 그러면서, 야, 경주시 경상북도 애간하더라. 어? 뒤있다. 뭐 이런 우리 경상도 사람들로 그 정도로, 저희들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게 있는 과정에서 역시 우리 경주 시민들, 도민들의 의지, 열정, 뭐 이런 게 크게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의를 며칠 남겨두고 제가 각 위원님들한테 문자로 편지를 썼어요. 우리 경주시가 그동안 많은 좌절과 실망을 겪었다. 경마장 우리 다 된 걸로 알고 가다가 경남 부산도 뺏기고, 그 후에 또 태권도 공원 유치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뭉쳤었는데 20년 전에 또 좌절해서 실망을 겪었다. 우리 그 이후에 이렇게 우리 25만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간절히 열망한 적이 없었다. 위원님들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시민들한테 더 이상 그런 실망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간절히 호소하는 편지도 썼어요. 또 몇몇 위원님들은 참 저한테 답장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그 의지와 열망 이런 것들이 한대로 모여서 이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시다시피 저는 제주도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고 저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주도는 10개월 때문에 미국이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는 군사공항이 없어요. 민간공항 하나밖에 없고 또 미군 부대가 캠프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는 유사시에 급히 이베큐이팅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비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해서 2005년도에도 아예 제주도는 배제를 한 경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주도는 아니구나. 이번에 세상에 와서도 김해공항에 갔는데, 김해공항에서 공항을 담당하는 분이 제주도의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천하고 우리하고 최근 경쟁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인천이요, 우리보다 뭐 예산이 뭐 10배는 많잖아요. 됐어요. 얼마나 물량 공사를 펼치는지, 그 인천 사람들은 그거 다 자기들이 된다고 믿고, 시장도 그렇게 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YTN 기자 오시면, YTN에 제가 인터뷰를 갔거든요. 그런데, 나를 도와주는 얘기고 약간 디스하는 그런 분위기로 뭐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 기분이 좀 나빴어. 그날 마침 서해안에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진, 경주도 그 지진 크게 나는데 지진 같은 건 괜찮느냐는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YTN의 부장이요, 그 KG하고 인천에 그 공보 담당하러 와 있대요. 그래서 YTN 그리고 보면요, 그 방송은 아예 인천이 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보도해 주시는 겁니다. 지나간 얘기니까 그렇습니다만, 언론은 공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불리한 점을 우리가 극복을 하고, 참 됐다는 데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남으면은 정말 완벽하게 잘 준비를 해서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성공적인 행사를 치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언론에서도 우리 경주가 해야 될 갈 길이 많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중앙정부와 개최도시 경주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빨리 구축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빨리 정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우리 경주시에서는 10명 사급 국장급 한 분하고 9명 직원들, 또 경상북도에서도 문화관광국장을 아예 APEC 단장으로 발령을 했어요. 그래서 2급 단장하고 또 이제 합쳐서 20명으로
추진 지원단이죠. 에이펙 준비 지원단을 발족을 해서 가동을 합니다. 제가 당장 토요일 날 회의를 소집해놨어요. 회의 소집하면서 제가 중앙정부 예산을 얻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김동일 예산실장 내려라 해놨어요. 그 경주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동일 예산실장 모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리하면서 보고도 좀 하고 결정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단순히 회의만 할 것 같으면 그냥 이래서 지나가지만은 이게 경주 발전의 핵심 전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주의 도시 경쟁력을 높인 그런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뭔가 일을 좀 붙여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거는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불과 1년 4개월밖에 준비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규모 SOC 사업 같은 거 이런 걸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괜히 공사만 벌여놓고 마무리를 못 짓는 더 어려지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최소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집중하면서 또 포스트 에이펙이라 해서 에이펙을 마치고 나서 기념이 될 만한 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걸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렇게 언론인들께서도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회의 시설, 또 숙박 시설. 숙박 시설이 넉넉하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큰 행사를 치르기에는 특히 프레지던셜 로얄 스위트죠. 그게 좀 부족한 게 사실이죠. 저희들은 수학여행이라든가 연수 뭐 이런 거 위주로 호텔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고급 숙박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 수입드론 같은 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요, 저도 이번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보문단지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가서 보면서 교원 드림센터 그 꼭대기 같으면 120일짜리 로얄 스위트가 있는데, 야, 그거 한번 자보고 싶더라고요. 어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호텔, 지금 103군데에 4,600시 정도가 3km 관계 안에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가진 큰 장점이에요. 다른 도시는 좀 흩어져 있어요. 이게 뭐 식사단에 갔는데, 인천에 갔더니만, 지난해 식사단에 와가 그 사람들도 경기에 숙박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을까? 걱정하다가 와서 보니까 괜찮은 거야. 행사를 진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좋은 평가를 하고 갔어요. 갔는데 제주도 가니까 더 좋거든. 그 다음에 인천 가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더 좋은 거야. 사실은. 인천에 영종도에 인스파이레이션 호텔인가? 뭐 1,500실의 객실수가 1,500개예요. 그 중국 자원을 해가지고 호텔을 깜짝을 지어놨는데 거기 식사단에 가보면 까무러치는 거야. 경주는 기껏해야 350실 채웠는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싹 달라져가지고 뭐 제가 잘하는 위원들이 잘생각하고 야 기분이 좀 어렵겠다. 아이고 위원들이 분위기가 반응이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그런 우리가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서 7일이었죠. 7일날 프레젠테이션을 저하고 지사님하고 하고 왔어요. 근데 제자는 아니지만 비교적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점수를 좀 많이 따가지고 비슷하게도 감독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제 어쨌든 우리가 가진 게 객관적으로 그게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보완을 좀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개의 그 로얄 스위트가 필요한지는 따져봐야 돼요. 네? 지금 22개국 정상이지만은 또 초청받아서 오는 그 다른 국가도 몇 개 더 있거든요. 통상 26개, 7개국 정도 옵니다. 거기 오면은 그 대통령만 주는 게 아니고 강요를 가는데 총리급이라든가 좀 그런 사람들 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30개 이상 필요하다는 게 가지고 또 객실수가 많다고 하지만은 대표단들한테 줄 만한 그 시설이 좀 덜 돼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그러면 전부 보완해야 돼요.
또 회의시설도 우리가 기분 같아서는 부산의 누리마루처럼 새로운 별도의 회의장을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밤섬에 기라고 했어요. 그 보문단장 성미한 있잖아요. 그게 지으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에이펙 하이코도 저것도 전축하려고 계획 다 세워가지고 설계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도저히 1년 4개월 동안 발사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보류하고 있는 시설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적어도 그런 큰 회의를 할 만한 회의 인프라를 저희들이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고문단지 50년을 해가지고 낡았습니다. 시설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시설 환경을 개선할 것인지. 또 우리 시가지 경관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아주 어떤 것은 극국제화가 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다니면 간판조차도 우리나라 간판도 없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몇 명이 어떻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울에 한 50만 명이 온다고 50만 명. 그런데, 물론 다 경주 오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그 연구원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부가가치형 효과가, 경제적 효과가 1조 8천억 정도 된다는데, 1조 8천억에 뭐 상당수가 우리 경기에 떠들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준비할 게 많다. 당연히 뭐 의전 서비스라든가 수송, 문화관광, 의료, 인력지원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 밖에 우리 경주의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뭐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너무 큰 사업을 걸쳐가지고 마무리를 못 짓는 그런 곤란한 것 같고 그건 코스트 에이펙을 미루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이펙이 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접근하고 협조해 주시기 고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게 사실 광고부터 제가 안 보면서 에이펙 관련해가지고 기사를 얼마나 많이 쓰셨습니까? 그죠? 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행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뭐 성과, 민선 2기 성과,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이는 우리 파워포인트에 잘 정리를 해놓고 자료도 나눠드렸어요. 그거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